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숙과 신우 모두 직장을 다니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남편만 직장인이고 남은 두 사람은 백수였습니다. 말로는 다니다 그만뒀다 했지만 대충 봐도 아르바이트 정도 하다가 그것마저 때려치운 것 같았어요. 일부러 얘기하지 않길래 저도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부러 묻지 않았는데 휴모는 그게 서운하셨나 봅니다. 시숙은 시댁에서 장남이면서 변변한 직업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다고 시모가 늘 저만 보면 걱정을 하셨는데요. 친구 중에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없어? 거의 다 결혼했어요. 그런데 왜요? 왜긴, 너 어떻게 식구끼리 이렇게 관심이 없어? 네? 우리 장남이 결혼도 안 하고 집에서 저러고 있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도 좀 해주고 그럼 좀 좋아? 와서 안부 묻는 것도 없고 말이야. 에이, 어머님, 제가 소개한다고 그게 되는 일인가요? 서로 잘 맞아야 하고. 일단 소개부터 하고 말해. 내가 우리 정호만 보면 속이 터진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런데 시숙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우는 직장 때문에 저와 남편이 사는 동네에서 작은 원룸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언니 하면서 잘 따르길래 종종 들러서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이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사니까 밥이라도 잘 챙겨주려고 퇴근하면 저녁 먹으러 오라고 부를 때도 많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좀 얄밉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편의 동생이니 이해했죠.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언니, 이건 별로다. 다음엔 소금을 좀 더 넣어서 줘요. 그리고 소고기 뭇국은 저 안 좋아하는데 부대찌개 이런 걸 할 줄 몰라요? 아니면 얼큰한 육개장도 좋고. 혼자서 끼니 걸을까 싶어 일부러 부른 건데 반찬 투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나서서 적당히 혼을 내긴 하더라고요. 주는 대로 먹으라고 말이죠. 야, 그냥 먹어. 그래도 여기 와서 먹으니까 배달비도 아끼고 좋잖아. 매번 사 먹는 거 질리지도 않냐? 돈도 나가고. 아니 뭐 말도 못해? 오빠는 내 편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편이 어디 있어. 암튼 그냥 먹어. 그런데 신우가 저에게 투덜거리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용돈 문제였어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신우를 무척이나 챙겼다고 들었습니다. 혼자 나와서 산 뒤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신우에게 용돈으로 30만 원씩 챙겨줬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와 결혼을 하고 가정도 꾸렸으니 용돈을 그만 줘도 되지 않나 싶어 남편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거 봐봐. 이게 뭔데? 우리 한 달에 나가는 고정지출 목록. 오, 이렇게나 많이 나가? 관리비도 은근히 많이 나오네. 우리는 도시가스는 별도여서 따로 가스비도 내야 해. 그래서 말인데 아가씨 용돈 말이야. 그건 왜? 이제 아가씨도 일하고 월급 받으면서 돈 버는데 그만 줘도 되지 않을까? 남편이 혹시나 기분 나빠할까 봐 고민하다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민아한테 용돈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 생각하긴 했었어. 그런데 갑자기 안 준다고 하면 걔도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줄여볼까 하는데 어때? 남편의 말도 맞다 싶어서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이 신우에게 바로 말했는데 톡을 보내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주방에 있던 저한테도 들릴 정도였어요. 아니 오빠, 그런 게 어딨어. 줄 건 줘야지. 나도 결혼해서 이제 가정이 있는데 언제까지 매달 용돈을 줄 순 없잖아. 너도 일하고 있고. 내가 뭐 회사 다녀? 알바해서 돈 벌면 얼마나 번다고. 오빠의 말로 꼴랑 한 달에 30 주면서 1억이야? 혹시 언니가 주지 말래?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신우는 용돈을 안 준다는 말에 열받아서 결국 저녁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난 인정 못해. 어떻게 이래? 뭘 인정 못해? 그럼 나더러 언제까지 용돈을 주라는 건데? 계속이지. 언제까지가 어디 있어? 건드리면 난리가 날 것처럼 신우는 화가 많이 난 상태였는데요. 최대한 그래서 예의 있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얘기 끝에 신우가 아르바이트가 아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용돈을 절반으로 줄이는 걸로 서로 얘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신우는 그것도 만족하진 못했지만 아예 안 주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거라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시모와도 한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넌 꼭 그래야만 했어? 제가 뭘요? 300도 아니고 30이 돈도 아닌데 네 친동생이라 생각했어도 그랬겠냐고. 저도 동생이 있지만 용돈 안 줘요. 진작에 회사 다녀서 자기 쓸 돈은 알아서 벌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야 집마다 사정이 다르잖아. 그리고 우리 남편이 먼저 세상 뜨는 바람에 우리 미나가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컸는데 용돈이라도 좀 챙겨주면 어디가 덧나니? 그동안 많이 줬던데요. 그리고 아가씨가 지금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잖아요. 회사 들어가기 전까진 그래도 용돈 주기로 했어요. 반으로 줄였다면 벼룩에 간을 내먹어라. 너무한다 정말. 신우에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벼룩 얘기를 하시니 황당했지만 여기서 또 알겠다고 하고는 전처럼 신우에게 30만 원씩 용돈을 주게 되면 줄인다거나 그만둔다는 말을 또 못할 듯해서 어차피 겪을 일이라 생각하며 욕 한 번 먹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숙과 신우 이렇게 셋이 자주 만나는 편이었습니다. 회식도 아니고 야근을 하는 날도 아닌데 늦는 날은 꼭 셋이 만났죠. 어디서 술 마셨어? 말도 안 하고? 미안, 형하고 한잔 했어. 둘이? 아니, 미나도 같이. 그럼 늦는다고 전화하지 문자라도 하든가. 미안, 다음에 꼭 그럴게. 평소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라 친구들 모임에 가서 술 한잔하고 올 때는 많았는데 이상하고 시댁 식구들하고 만날 때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저 셋이 잘 뭉치는구나. 형제끼리 우애가 좋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저도 동생이 있고 사이가 좋은 편인데 이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았거든요. 그저 가끔 살아는 있는지 안부 전화하고 친정에 가서 얼굴 보는 정도라 남편의 가정환경 때문에 좀 다른가 싶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셨으니 어릴 때부터 셋이 똘똘 뭉쳤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고 커서도 그게 쭉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셋이 우애가 좋은 건 맞았지만 시댁 식구 만났다고 하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남편은 그걸 이용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2-3번은 술 약속으로 꼭 늦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3시가 넘어 들어올 때가 많았는데 술을 좋아하니 처음엔 이해를 하다가도 자기 몸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까지 마실 수 있나 싶어 화를 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름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 아니, 형이 고민 있다고 해서 잠깐 만났어. 그러다 미나도 알바 끝나고 와서 다 같이 한잔하느라 늦었어. 미안. 형제끼리 만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고민이 있어서 들어주느라 늦었다는데 그런 걸로 잔소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늦는 날이 너무 많았고 그럴 때면 늘 시숙이나 신우의 핑계를 댔는데 핑계대로 다른 볼일을 보려고 했다면 서로 말이나 맞췄어야 하는 것을 남편이 그걸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이해해주고 넘어가니 시숙이나 신우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않겠지 생각해서 남편이 진짜 늦는 이유를 알고 말았어요. 제가 촉이 좋은 건지 아니면 남편이 재수가 없는 건지 이날도 남편은 연락도 없이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해 보니 시숙하고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형이 취해서 내가 데려다주고 가야 할 것 같아.
좀 늦을 거니까 너무 기다리지 말고. 알았지? 평소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말았을 텐데 이날 전화를 끊자마자 시모한테 연락이 오면서 남편의 거짓말을 알게 됐습니다. 네, 어머님. 연락이 없어서 내가 전화했어. 무슨 연락이요? 아니, 주변에 시집안간 아가씨 소개해주기로 하지 않았어? 저번에 아주버님이 관심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좀 전에 저녁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관심이 있더라고. 아니, 잠깐만요. 아주버님하고 같이 저녁을 드셨다고요? 집에 아주버님 계세요? 아니, 그럼 집에 있으니까 나랑 저녁을 먹지. 암튼 여자 소개해준다고 하니까 몸매 관리 해야겠다면서 저녁도 남기고 과일 준다고 하는데도 안 먹고 지금 윗몸 일으키게 하고 있다니까. 아이, 그런데 넌 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 그래서 해줄 거야 말 거야. 저번에 결혼 안 한 친구 몇 명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러다 마음 바뀔지도 모른다고. 만나보겠다고 할 때 바로 소개해줘야 하는데. 아, 네, 일단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바로 물어보고 연락 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내일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꼭 연락 줘. 알았지? 네. 남편이 분명 쉬숙과 같이 있다고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술에 취한 쉬숙을 빠르게 데려다 줬다고 해도 쉬모와 멀쩡히 식사를 하고 운동까지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이날 남편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는데 모르는 척 다시 물어봤습니다. 자긴 술 별로 안 마셨나 봐? 형이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안 마셨어. 그런데 왜 안 잤어? 먼저 자라니까? 잠이 안 와서. 그런데 아까 시댁 들렀다가 바로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아, 그게 난 바로 집에 오려고 했는데 형이 자꾸만 한 잔만 더 자고 해서 맥주집 갔다 오느라 늦었지 뭐. 그래? 아우 덥다. 술 마셔서 열이 오르나. 나 일단 좀 씻을게. 제가 빤히 쳐다보니 남편은 순간 제 눈을 피했고 딱 걸렸다 싶었던 저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통화 목록에도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다 아주버님이었습니다. 뭐지 싶어 자세히 좀 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남편이 나와서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바람에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씻고 나와서도 거실에서 한참 동안이나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데 이 시간에 연락해? 아, 그게 형이야. 취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그런데 형이 지갑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잘 찾아보라고 했지. 안주머니에 있었나 봐. 그것 때문에 문자 온 거야. 아유, 피곤하다. 안 자? 지금 자도 몇 시간 못 자고 출근해야 하네. 아유, 얼른 자자. 약간 더듬거리긴 해도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싶었던 저는 이날 밤을 꼴딱 샜습니다. 남편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이날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도 제가 잠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꾸만 조용히 일어나서 제 얼굴을 내려다보더라고요. 자는지 안 자는지 손으로 제 얼굴을 톡톡 건드려 보기도 했고요. 그대로 눈을 뜨지 않고 계속 자는 척을 했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핸드폰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깜빡 잠이 들 뻔했는데 옆에서 뒤척거림이 없이 조용하자 눈을 떴는데 그때 시간은 새벽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깊게 잠이 든 남편을 보며 조심스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역시나 통화 기록과 문자를 보면 다 형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니 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따로 이름으로 해놓고 형이라고 저장한 사람은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쪽같이 속았던 거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있을 때나 주말에 남편의 핸드폰이 울릴 때면 형이 뜨길래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는데 그것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편은 시숙과 통화할 때 욕도 좀 하고 말을 거칠게 하는 편이라 제가 평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제가 싫어하는 걸 알고 일부러 시숙의 전화는 나가서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시숙과 쉰후 이렇게 셋이 자주 만나니 알리바이를 만들기엔 너무나 쉬웠을 거고 저도 별다른 의심을 안 하니 툭 하면 형을 만난다, 동생하고 있다 이러면서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자기 가족 못지않게 친정도 잘 챙기는 사람이어서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을 피우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예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날 제가 느낀 배신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걸 당장 터뜨려야 할지 아니면 두고 봐야 할지 고민이 되었는데 날을 새서 피곤했고 출근도 해야 하니 남편에게 별 얘기 없이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도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맨정신에 일찍 들어오더라도 핸드폰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취하게 술을 마셔도 어찌나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는지 골아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찍 들어온 날은 또 남편이 안 자고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찾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잠도 줄이고 정신도 바짝 차리면서 어떻게든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핸드폰을 못 보는 날은 블랙박스도 확인하고 남편이 자주 쓰는 컴퓨터나 노트북에 뭔가 볼 건 없는지 아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남편과 함께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인데요? 저 혼자 가면 안 돼요? 이서방 얼굴 본 지도 좀 됐는데 같이 와서 저녁 먹자. 할 얘기도 있고. 차마 친정에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도 증거를 모으는 중이었고 고민 끝에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보고 상담받느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서방 바람났어요라고 말해버리면 소송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받으실 충격도 클 것 같았어요. 언제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충격을 받으시는 게 똑같겠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가 되고 난 뒤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친정에서 오라고 연락하셨을 때 남편에게도 얘기해서 주말에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와 남편을 부르신 건 바로 아파트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직장 생활하시다 그만두고 집에 계셨고 아빠는 작게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 없이 지내셨는데 그러다 보니 재산 욕심도 많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제 힘으로 결혼한 걸 뿌듯해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형편이 안 되어 못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저는 결혼할 때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와주신다고 해도 괜히 두 분 노후 자금에 제가 손대는 것 같아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았고요. 암튼 친정이든 시댁이든 양가 도움 없이 남편과 둘이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남편의 바람만 빼면요. 이날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시는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아파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파트라니? 무슨 아파트? 외할머니가 아직 정정하셨지만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기로 하셨답니다. 그러니 사시던 집이랑 외할머니 앞으로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었는데 전세를 줄까 하다가 어른들끼리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가지고 계신 땅은 친정엄마에게 넘기기로 하셨고요. 외할머니가 사시던 집은 동생에게 주고 다른 아파트는 저에게 주기로 하셨다는데 가지고 있어봐야 세금도 내야 하고 또 외할머니가 집 말고 현금도 좀 가지고 계셨는지 그걸로 노후 준비는 끝났다며 상속 개념으로 미리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준다는 말에 남편 얼굴을 봤는데 대놓고 웃지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기색이 다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지고 계셨다가 쓰시지 않고요. 저희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주는 거야. 지금 사는 집 좁지 않아? 대출 최대한 적게 받겠다고 작은 평수 아파트 얻었잖아. 뭐 집을 팔아서 큰 집으로 새로 얻든 그건 알아서 해. 외할머니가 주신 아파트도 평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전세나 월세로 돌리거나 아니면 현재 사는 집까지 다 처분해서 이참에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굳이 안 받아도 되기에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동생하고 똑같이 나눠주는 거니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날 남편은 무척이나 신나했지만 제 앞에서 최대한 신나는 감정을 숨기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 그 집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정말 우리 사는 집하고 그 아파트랑 둘 다 팔고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갈까? 아니? 그래 뭐 자기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그래도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말은 해줄 거지? 남편은 내심 아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친정에서 저한테 주신 집이었으니 남편이 어떻게 하자 이런 말할 자격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외도까지 저질러 놓고 그 아파트를 욕심내서는 더더욱 안 됐습니다. 저는 아파트보다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며 바쁘게 지냈는데 남편은 친정에 다녀온 이후로 집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해했습니다. 자기야, 서류 정리는 다 했어? 아직. 언제 하려고? 말 나온 김에 빨리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그런데 남편이 이 얘기를 시댁에다 한 모양이었습니다. 휴무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집을 달라고 했거든요. 네? 무슨 아파트요? 아, 너 그 아파트 말이야. 우리 장남한테 주라고 친정에서 받았다며.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정수랑 좀 아까 통화했어. 네가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하고 있다길래 내가 이렇게 전화하는 거야. 너희가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집도 작아잖아. 그런데 집이 또 필요해? 그러지 말고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그 집 내 아들한테 줘. 아니, 집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우리 정수가 그러는데 그 집 팔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더니 네가 그것도 싫다고 했다며.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많이 나고 신경만 쓰이잖아.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우리 정호가 그래도 집에서 장남인데 언제까지 나랑 이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집이라도 있어서 혼자 살면 여자 만나서 집에서 데이트도 하고 집 정도는 준비된 남자다. 뭐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다른 거 안 바래. 그저 우리 장남 빨리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 거 그거면 좋겠다고. 아, 미나 걔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남자친구도 잘 사귀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정호가 문제야. 여자 앞에서만 쓰면 숫기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선을 보러 나가도 뭐 집이 있냐 뭐가 있냐. 어머님. 그래. 그 집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주신 건데 제가 왜 아주버님한테 그 집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인생 길다 너. 네가 이번에 그 집 주면은 내가 지금 사는 이 집 너한테 줄게. 나 죽고 나면 이 집 자식들끼리 나눠 가져야 하는데 싸우기밖에 더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파트 해주면 내가 이 집 너 이름으로 해준다고. 시댁은 욕심나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집이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니고 구축에 여기저기 수리할 것도 많았고요. 가지고 있어봤자 돈만 드는 그런 집이었죠. 입지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시숙에게 아파트를 주라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회사에서 길게 통화 못한다고 하고 일단 끊었는데 그 다음은 신우였습니다. 신우도 얘기를 전해 듣고는 그 다음날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알바 가는 길에 들렀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뭐예요? 정말 큰오빠 줄 거예요? 아니죠? 무슨 아파트요?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아니, 그 집을 왜 오빠한테 주는데요?
주려면 나한테 줘야죠. 큰오빠는 엄마 집에서 그렇게 쭉 살면 되는 거고 저는 혼자 월세 내느라 힘들게 사는 거 알잖아요. 아가씨 처음에 그 원은 왜 얻은 건데요? 그거야 회사 때문에 얻었죠. 그런데 그 회사 아직 다니고 있어요? 아니요? 그럼 원룸 정리하고 시댁 들어가요. 싫어요. 혼자 살다가 다시 어떻게 다 같이 살아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나 정신 차렸어요. 이제 제대로 된 직장 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 나 줘요. 네? 집 걱정 없이 일만 하면서 살게 해요. 그럼 오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언니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시모나 신우 모두 집을 달라는 이유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우는 이날 절대 시숙에게 집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알바 시간이 다 됐다면 나갔는데요. 결국 남편과 한바탕 해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집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그냥 엄마한테 다른 얘기 하러 갔다가 얘기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온 거야. 미안. 그러니까 이참에 그 집 팔아서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니까. 그럼 다 해결되잖아. 자기가 그 아파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엄마도 형도 미나 걔도 계속 눈독 들일 텐데 내 말대로 해. 어? 설마 너도 그 아파트에 욕심내는 거야? 아닌데? 생사람 잡지 마. 그냥 최선의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야. 그 아파트는 20평대로 크진 않았지만 서울이라 그런지 10억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10억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달라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싫고 짜증이 났죠. 안 주면 그만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집을 달라고 헛소리를 할 게 뻔했기에 친정에 다시 돌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날 이후 퇴근하면 줄곧 신혼회로 향했습니다. 외도 증거 때문에 남편의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봤는데 한동안 상간녀도 만나지 않고 신우가 사는 원룸에서 시숙과 셋이 자주 만났더라고요. 원래 셋이 자주 뭉치니까 또 만나서 술 한잔 하나보다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세 사람만 있는 단톡방을 보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신우는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신우는 시댁에서 처음 마련해준 원룸 보증금을 까먹고 있었고 남편 역시 상간녀를 만나느라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시숙은 당장 돈이 급한 건 아니었지만 시모 말대로 집을 욕심내고 있었는데요. 저는 시댁에 집을 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세 사람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누가 받는 게 좋을지 매일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만나서 몇 시간씩 얘기한 걸로도 부족했는지 남편은 집에 와서 단톡방으로 신우 시숙과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나중에 몰래 보니 누가 갔든 일단 그 아파트를 어떻게든 받아내자는 얘기로 가득했습니다. 형도 현금이 좋은 거 아니야? 엄마도 일단 형이 그 아파트를 받길 바라고 계시니까 우리도 밀어줄게. 대신에 그 아파트 받으면 팔아서 우리 나누는 거 어때? 오빠 나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봐서. 내가 뭘. 괜히 그 아파트 달라고 설치다가 이도저도 안 되게 일망치면. 알았어. 안 그래. 대신 언니가 만약 나한테 집 준다고 하면? 누가 봤든 무슨 상관이야. 어느 쪽이든 일단 집 받는 게 중요하고 받아내면 파는 걸로. 알았지? 내 말대로 안 하면 다 협조 안 해. 와이프한테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할 거야. 나는 그래도 손해 없지 뭐. 어차피 부부니까 나중에 결국 내 집은 인정될 거고 그럼 반반인데. 세 사람은 그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리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지 않고 온전히 제 편이고 시댁 식구만 저 난리였다면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무시하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바람난 남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시댁 식구가 저리 날뛰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염치 없는 시자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전데요. 그래. 그 아파트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결정했니? 일단 아가씨에게도 들어보니 그 집이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집은 우리 장남한테 더 필요하지. 내가 한 말 대체로 어디로 들은 거야. 암튼 내일 다 같이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번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도 같은 말 여러 번 하기 싫거든요. 그래, 알았다. 몇 시에 가면 될까? 퇴근하고 집에 가면 7시 반 정도 되니까 그때 맞춰서 오세요. 알았어. 남편도 이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모가 하도 하소연하던 얘기를 해서 제가 집을 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줄 알더라고요. 자기 정말 그 아파트 형한테 줄 거야? 주지 말까? 그냥 그 집 팔아서 우리 큰 집에서 살까? 아니 뭐 나야 우리 식구 챙겨준다는데 좋지. 더 큰 집으로 이사가도 좋고 자기 편한 대로 해. 그런데 아무래도 형한테 집이 필요하긴 해. 생각해보니까 형도 장가를 가야 하잖아. 그런데 요즘에 집 없으면 누가 결혼하려고 해. 형 그렇게 결혼도 못하고 나이 들면 나중에 우리가 형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집 해주고 빨리 장가 보내는 게 낫지. 안 그래? 어이없는 말을 실실 웃으면서 하니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퇴근하고 와서 보니 이미 시댁 식구들이 전부 와 있었습니다. 아파트 받을 생각에 다들 들떠 있었는데 언제까지 웃을 수 있나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들끼리 얘기가 끝난 건지 저한테 다들 친절하게 대하는데 그게 더 싫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모는 백수인 시숙에게 여자 소개시켜달라는 말이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 집이 있어야 장가를 갈 수 있다며 아파트를 달라고 했으면서 이날 아주 그 집을 받아내려고 평소 안 하던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그건 신우도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른 와.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 우리 정수한테 들으니까 네가 그렇게 곱창을 좋아한다며. 그래서 오는 길에 사왔어. 이거 진짜 유명한 곳이야. 줄 서서 먹는다고. 지금 먹을래? 차려줄까? 아니요. 생각 없어요. 그래, 그럼. 두고 갈 테니까 이따가 먹어. 자기야, 가방 이리 줘.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래? 됐어, 내가 할게. 그럼 물 한 잔 줄까? 아니? 다들 저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도 웃겼고 저도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대충 옷만 편하게 갈아입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오늘 오시라고 한 건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 때문인데요. 저기 말았는데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미나는 안 받아도 괜찮다고 그러네? 정말? 정말이에요, 아가씨? 그래도 되겠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큰오빠가 더 급한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그럼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재수씨 고마워요. 아, 그런데 제가 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는데 그 아파트가 호재가 좀 있더라고요. 호재? 무슨 호재? 여기 이것 좀 보세요. 그날 제가 내려놓은 서류를 본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거 몇 년 더 가지고 있으면 2배까지도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당장 팔면 손해인데 이거? 네? 판다고요? 아니요. 말이 허나왔어요. 그 모습을 본 신우는 시숙의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았는지 갑자기 자기도 집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 다 끝냈는데 왜 말을 바꿔? 생각해보니까 오빠가 다 갖는 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나한테도 기회는 줘야지. 언니, 아까 내가 안 받겠다고 한 거 취소요. 그러면서 시숙과 신우가 싸우기 시작했고 옆에서 시모도 거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러다가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았는지 중간에서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로 머리채도 잡고 포기해라 마라 하면서 난리였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제가 내민 서류에는 그 아파트의 호재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곧 지하철도 들어설 거고 대형마트까지 들어오게 되면 집값이 오르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시숙은 당장 돈이 급한 게 아니었기에 집을 받으면 묵힐 생각이었고 신우와 남편은 반대로 돈이 급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하다 해도 이 정도 호재면 저라도 당장 돈이 급해 팔기보다는 어떻게든 가지고 있다가 더 올랐을 때 팔 거라 신우도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거기다 시숙이 이 횡재에 당장 돈을 나눌 것 같지도 않아 보였을 테고요. 돈 앞에 부모 형제도 없다더니 이날 싸우는 꼴을 보니 더 참 가관이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나서서 그 집은 결국 시숙이 같기로 서로 얘기를 마쳤습니다. 거의 반강제였죠. 시끄러워! 그 집 얘기 처음 한 건 나야. 정수 너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빠지고 미나 너도 다시 지장부에서 착실하게 일하다 시집가면 될 일이고 이 집에서 그 아파트가 제일 필요한 사람은 우리 정호야. 소란 피워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럼 아주버님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래, 얘기 다 끝났어. 그러자 시모는 시숙에게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정말 주는 줄 알고 시숙과 손까지 잡으며 아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5분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어쩌죠? 아무래도 그 아파트는 아주버님한테 못 드릴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파트 준다고 우리 부른 거 아니었어?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에이, 장난이라뇨. 어머님이라면 만약 아버님이 바람 피우셨는데 참고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야, 바람?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이혼할 건데 제가 이제 남이 될 아주버님한테 그 아파트를 줘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더 잘된 일 아닌가요? 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아주버님한테 그 아파트 주면 지금 시댁집은 제 명의로 나중에 바꿔주신다고. 제가 이정수 저 인간하고 이혼하면 어머님 집을 저한테 안 줘도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잘된 일이죠. 안 그래요? 엄마, 정말이야? 집을 언니한테 준다고 했어? 아니 엄마, 그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어떻게 이래. 정말 두 사람만 난리쳤을까요? 남편 역시 이런 법은 없다며 시모에게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하나 풀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남편에게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빠 때문에 집 날아갔잖아. 이제 어쩔 건데? 이게 어디 오빠한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워? 응? 내가 여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지 그냥. 시모와 신우가 난리를 치는 동안 시숙은 창피했는지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본인 외도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어서 놀랐는데요.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시모와 신우에게 두들겨 맞아야 했습니다. 눈앞에서 10억을 놓쳤으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싸우던 시모와 신우가 정신을 차리더니 아니 그럼 우리 왜 싸운 건데? 처음부터 그 아파트 줄 생각 없었던 거잖아. 아니에요? 언니? 아 그러네 정말? 너 지금 우리 가지고 논 거야? 그럴 리가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가지고 놀아요.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어머님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데리고 살지 말지 얼마나 고민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유 내가 이걸 그냥 아파 엄마. 아프라고 때리지 그럼 재밌으라고 때려? 넌 좀 맞아야 해. 바람을 피우긴 왜 피워? 정신 나갔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날 시모와 신우는 남편을 실컷 두드려 패고 돌아가는데 만신창이가 된 남편은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어떻게든 용서를 빌고 제 옆에 붙어있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어요. 자기야, 여보 미안해. 어? 그런데 나 지금 걔랑 연락 안 해. 아주 잠깐 만났던 거야. 진짜야. 미쳤냐?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난 그만 보자고 했어. 진짜로. 네가 배가 불렀나 보다. 그러니 한가하게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지. 나 혼자 열심히 살았나 봐?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나도 초과에 잘한 거 인정해 줄 수 있잖아. 인정 같은 소리 하네. 너 그 여자한테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정 식구들까지 욕한 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뭐? 바가지 긁고 피곤한 여자라고? 우리 부모님도 나랑 똑같은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거야 그냥 한 말이고. 그럼 더 어이가 없네.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다니. 내 말은 정말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 정말로 깔끔하게 정리할게. 이런 일로 네 신경 건드린 일은 없도록 한다고. 진짜야. 믿어주라. 미안. 좀 늦은 것 같네. 뭐 아무리 애써도 안 되겠지만 노력은 해봐. 그 말뜻은 나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거야? 아니? 소송할 거니까 알아서 대비해 보라고.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남편은 이혼 소송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 뒤 상간녀 소장이 도착하고 나서 한 번 더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는 죄가 없다고 제 앞에서 상간녀를 감싸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은데 이런 행동에 눈이 뒤집힌 저는 결국 남편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더 때려도 돼. 차라리 때려라. 나 때려서 네가 기분이 풀리면 때리라고. 소송을 하지 말자. 내가 알아봤는데 소송 그거 하면 너도 피곤해져.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줄 알아? 오래 걸리고 소송당한 사람은 물론 사람도 힘든 거래. 너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걸 아는 인간이 밖에서 그러고 다녔냐? 더럽게? 이렇게 무릎 꿇을게. 평생 너 하라는 거 다 하고 살게.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원하면 시댁 식구들과 영까지 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제가 힘들고 버거워할 때 진작에 나섰더라면, 저와의 생활을 더 우선시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바람 피운 게 무슨 대수냐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말했는데요. 그러니 더 소송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간 열심히 모은 증거를 가지고 저는 소송을 이어나갔고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소송은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었지만 저도 이걸 알고 예상했던 터라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옆에서 계속 도움을 주신 변호사님도 계셨고 친정 부모님께도 이혼 사실을 알려서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니 무서울 게 하나 없었죠. 상간녀는 처음엔 제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다며 본인도 억울하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외죄료만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되자 결국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을 하면서도 상간녀는 무척이나 억울해했습니다. 만나는 도중에 사실을 알았다 이러면서 이때는 이미 멈출 수가 없었네 이러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소송을 매달려야 했는데 점점 지쳐갈 즈음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드디어 이혼을 했고 상간녀 소송에서도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오게 되었죠. 말로만 듣던 판결문을 손에 넣고 나니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저는 모든 걸 다 정리한 뒤 일단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외할머니까지 계셔서 집이 꽉 찬 듯 했는데 계속 살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 살 집을 구하는 동안 친정에 머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도 좋더라고요. 외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한 집에서 살면서 이런 시간을 언제 또 가져보나 싶은 생각에 현재 저는 집을 구하고 있는 걸 미루고 있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저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이제 좀 속 편히 살다 싶을 때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저는 할머니와 같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 앞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오더라고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이게 누구야? 벌써 저 잊으셨어요? 야, 너 안 꺼져? 오랜만에 봤는데 이러기냐. 나도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급하게 뛰어온 거야. 그래도 할머님은 나 예뻐하셨잖아. 내가 분명히 꺼지라고 했을 텐데. 인사만 드리고 갈게. 전 남편의 말대로 저희가 부부였을 땐
외할머니도 전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죠. 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라면 그래도 반겨주시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다가온 것 같았는데요. 결국 크게 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너 아주 잘 걸렸다. 내가 직접 가서 혼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네. 이날 외할머니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전 남편을 실컷 때려주셨습니다. 손녀딸 마음고생 시키게 했다며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까지 보이셨는데 언제고 다시 보면 꼭 혼내주겠다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연세가 많으셨지만 외할머니는 여전히 힘이 넘쳐나셨습니다. 갈게요. 간다고요. 간다니까요. 이날 할머니한테 맞느라 저한테 말도 못하고 도망가다시피 가버린 전 남편은 그날 이후 저에게 전화에 문자까지 지겹도록 했지만 저는 바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전시숙은 여전히 백수로 전신우는 결국 원룸에서 쫓겨나 보증금도 반 이상 까먹고 전시댁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 남편이 유일했는데요. 월급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것도 없으니 저와 어떻게든 다시 재결합하고 싶어 그날도 미친 척하고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다들 전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일을 망쳤다고 생각해서 원망하고 산다던데 정말 답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죠. 욕심 부리지 않고 착실하게 살았으면 지금쯤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겠냐고요. 복을 걷어찬 거나 다름없으니 누굴 탓하겠어요? 평생 후회나 하며 살아야죠. 저는 아직도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같이 지내는 것도 좋고 가족들 다 모여 북적이며 살다 보니 웃을 일도 많더라고요. 바람이 있다면 할머니는 물론 저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돈이야 없으면 벌면 되지만 건강은 잃고 나서 되돌리긴 어려우니까요. 그런 사람들과 살다 보니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이혼의 아픔이 아직 가시진 않았지만 점점 좋아질 거라 믿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